안녕하십니까, 이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절구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혹시 마무리 지어 보셨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지으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엔 이제 7원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원은 5원하고 같습니다, 뒷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PP로 시작되는 평운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기식 같으면은 이 앞부분은 축기식이 됩니다. 평성이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앞부분은 이제 축성이 두 개가 들어가고, 아니면 축기식으로 시작된 5원 같은 경우는 평성 두 개가 들어가면서 평기식이 됩니다. 그 사이만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5원 절구는 기본이 두 번째 구, 네 번째 구 승결에 운을 맞춰주는 게 기본인데, 7원 절구는 7원 같은 경우는 기승 결구를 맞춰주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7원에서도 기구 제1구를 운을 잡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5원에서도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우리 고은 선생의 수야우중 같은 경우는 제1구 끝부분을 운을 잡았죠. 근데 사실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원은.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 정지상 선생의 송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간단히 다 설명을 드렸고, 측성, 평성, 측성, 평성 제1구, 2구는 요게 평성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평성, 측성 세 개가 들어가고 원래 평성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건 조금 이제 가변이 된 거죠. 그래서 P치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구 같은 경우도 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1구, 2구의 짝수가 아닌 홀수구들이, 홀수 번째 글자들이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구는 측평, 그러니까 측평이 돼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뒤에 측성이 평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의 융통성들이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짝수 번째 글자, 그러니까 2, 4, 6, 그 다음에 운자는 맞아야겠죠. 근데 그 외에는 조금씩 융통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융통성은 주되 하삼평, 또 하삼측 금지, 또는 고평 금지, 또는 고측 금지, 이런 식으로 이 하단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고측하고 고평하고 했을 때는 고측은 이따금 쓰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고평은 아직은 크리티컬하게 보고. 근데 물론 이 시도 100일장에 나갔으면 아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시작되는 글자들이 다 측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연찮게 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평성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질 않으면은 100일장에서 대부분 떨어뜨리더라고요. 자, 한번 춘일 미녀라는 한번 현대시로 한번 보면은요, 산화록색 점다심하고 호수화계 수조음을 임도 춘의 사보녀하니 선화 근진 동남심을, 앞에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어떤 봄날을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것도 쭉 이제 평성 측성을 한번 따져 보시면은 공교롭게 1구가 다 평성으로 돼 버렸어요. 1구가 아니라 첫 번째 글자가. 이것도
나가면은 떨어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산하에, 이건 통상 이제 하나의 명사로 보니까 녹색은 점점 뭐 많아지고 뭐 많고 기뻐, 어떻게 보면 이건 저기 기쁠심 또는 짙어질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다심 요건 겹쳐 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여기다 한번 해석은 많고 깊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 깊어진다로 보면 되고, 호수에는 꽃이 피고 꽃 피고 나무 위에는 새가 오네. 약간의 그 대비를 좀 주긴 했죠. 호수, 나무 뭐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 새가 온다. 근데 통상적으로 개화란 말을 많이 쓰는데, 화기란 말도 주어 동사로 해서 쓰긴 하더라고요. 이따가 옛날 분들이 쓰신 거예요. 임도춘의 사보녀 하니, 그러니까 숲길. 근데 요거보다는, 요건 넓은 길이라 좀 다른 경자, 좁은 소로길 경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성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그걸 좀 수정을 좀 해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약간 좀 이제 길도는 약간의 그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길 같고, 그 이 길경자 들어가는 그 경자는 소로길, 어떤 그 숲 같은 데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길에는 봄옷을, 그 다음에 요 사자는 사바세기 할 때 쓰는 그 불교적으로 많이 쓰지요. 사자. 근데 이제 춤출사도 되고, 춤추다 해서 옷 같은 걸 나풀거리다, 너풀거리다 이런 뜻도 되죠. 나풀거리면서 봄옷을 나풀거리며 걷는 여자, 여인. 선화, 꽃보다 먼저 근진, 가까이 오느니 동. 지난 앞에 거기서듯이 마음을 흔들어는 그 남자의 마음을 흔드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절구의 약점은 요 앞에 이구에 화자가 있는데, 요 결구에도 화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글 배열상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시에서는 이렇게 기승결구, 기구내,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한 줄이 기구가 되겠죠. 한 구내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세 개짜리도 이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구를 바꾸어 가면서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그건 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쓰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근데 바꿔가지고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다 하면은 이건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다른 글자로 좀 바꿔주면, 찾아서 더 맞는 글자가 있으면 바꿔주면 상당히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요건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이장군의 그 북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절구라고는 하는데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절구하고는 이 쓰임, 어떤 그 성조 배열이나 이런 게 좀 틀려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평성평선, 평축축, 평평축 이렇게 맞아야 되고, 축축평평, 축축평 해가지고 요 축축평평 해서 요 숫자, 요거는 평성, 이 숫자를 쓰면 원칙적으로 안 되죠. 이구제이기 때문에. 만자 숫자가 같은, 원래 그 이사부동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들 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성조가 달라야 된다. 요거 두자 석자는 다르거든요. 만자 숫자는 같은 측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하고 이 말마자가 똑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그 2, 4, 6번째가 몽땅 측성이 들어갔어요. 결격이 돼버리는 절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P 칙칙해서 남아 20 미평국,
요게 좀 이제 논란이 되긴 하죠. 후세 수칭 대장불이요. 측측 평평 측측 평 요건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에 평평으로 시작됐다. 그럼 측측으로 되고 그러니까 평측 그러니까 기구가 평운식이다. 평운이 아니라 평기식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측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측성이 돼야 되는데 요건 똑같은 그냥 반복. 그러니까 평성, 측성, 평성, 측성으로 그냥 반복되는 형태로 써버렸어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하고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시다 보니까 그런 사실 결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좋으면 그게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시라서 굳이 뭐 제가 따로 해석은 안 하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거는 소설이나 이런 글에 보면은 남하 20의 미평국이다. 요거는 평성, 측성, 지금 형성이 평성이 되는 거죠. 평측평은 이거 맞죠. 근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측성이 3개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그 소설에 보면은 남이 장군이 이 평자 대신 득자를 썼다. 얻을 득자. 요 득자 있죠. 요 글자를 써서 누군가가 모함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저는 남이 장군과 관련된 사료를 조선 왕조실록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제가 그 한시를 쓰던 견지로만 본다면은 이게 평성 두 번째 측성 평성 그 다음에 이제 측성으로 제일 끝에 글자가 맞는 건데 요걸 득자로 썼을 때는 측 5개 측성이 들어가 버려요. 그 하산평도 어겼지 성조도 어겼지 다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래도 모함을 하더라도 적당히 알아서 모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고평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시는 아니거든요. 그거 보면. 근데 더군다나 이걸 얻을 득자로 써버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3, 4, 5, 6, 7이 그 측성 글자가 돼 버리는데 글쎄요. 그렇게 만약에 왕조실록이나 이런데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러면은 정말 예종 자체가 나쁜 사람입니다. 모함할 건 이걸로 모함해서도 안 되거든요. 어차피 남이 장군이 큰 그릇이라 자기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했다건 어떤 처형을 했다 그런 말이 맞는데 그걸 핑계를 이 시로 댔다. 그렇다면 정말 예종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물론 이 앞에 같은 경우엔 측 이게 측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맞지는 않는다고 전 보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물 숫자에 다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평성으로 썼던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틀리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틀리고 하산평도 틀리고 다 틀려버리는 건데 하산평이 아니라 하오측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모함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오원절구의 측성운체하고 7원절구의 측성운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아까 거하고 비교를 좀 한번 해보죠. 요거는 이제 평운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평으로 맞춰준 거고 근데 요건 축운으로 맞춰주는 건데 사실 7원절구에서 축운을 맞추는 경우는 저 거의 보지 못했어요. 5원절구에는 제가 앞에도 설명을 한두 개 드렸지만 5원절구의 축운으로 맞추는 건 몇 번 있어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운을 그 측성해서 찾아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또 그 한시를 가지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